오늘은 무릎 아픈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보니 다른 건강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힘들 때 또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것만 해도 아이고 다리야 하던 소리가 어느새 싹 사라진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무릎이 아플까봐 걱정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사 전성시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무릎 관절에 본격적인 퇴행이 시작되는 중장년층들은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엇이냐? 전문가들은 관절에 있는 도자기처럼 매끈매끈한 연골 조직이 많은 사용으로 인해 균열, 손상되기 시작하면서 염증과 마모가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무릎 연골은 닳아서 없어질수록 염증 발생이 높아진다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 뼈 사이에 있던 연골이 닳아 뼈끼리 서로 간격이 좁아지면 통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계단이나 경사진 길을 걸을 때 쿡쿡 쑤시는 통증과 시큰거리는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편한 길을 찾게 되고 나중엔 평지를 걷기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무릎 관절 주변이 부풀어 오르면서 물이 차기도 합니다. 이때 손으로 눌러보면 물컹물컹한 느낌이 들고 열감과 붓기가 나타나면서 끔찍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오래 앓게 되면 다리 모양이 변형되면서 오자다리가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많은 노년층들한테서만 발생하는 질환일까요? 전문가들은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나 생활습관,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무리한 운동 또는 선천적으로 관절이 약하신 분들과 운동량이 아예 없어서 노화가 빨리 시작된 분들, 이런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질환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비만도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면서 관절 연골이 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염으로 병원에 가면 살부터 빼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무릎이 아프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어서 운동 부족으로 없던 병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가 아파도 걷는 운동을 해야 할까요? 다리가 아플 때 걸으면 더 악화되는 건 아닐까요?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은 걷기입니다만 그러나 걷는 게 아무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도 내 몸에 맞게 걷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걷기도 개인 상황에 따라 차별화가 되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 몸은 개인 상황이 다 다르고 앓고 있는 질환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는 달리기가 보약처럼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누구한테는 달리기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걷기가 아무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도 잘못 걸으면 병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절에 통증이 나타나면 관절을 아끼려고 걷던 것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절염 환자들도 무조건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운동이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운동은 관절염을 더 악화시키고 독이 되는 운동도 있다고 했는데요.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운동, 그것은 바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 등산하기, 특히 경사가 심한 비탈길 걷기입니다. 또한 레그 익스텐션, 스쿼트, 런지 이런 운동도 무릎 관절을 더 악화시키는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무릎이 아플 때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이런 운동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운동은 허벅지 근육, 하지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 관절이 건강한 젊은 층들한테는 약이 되지만 이미 무릎 관절이 약해진 중장년층들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가해 관절염을 일으키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절염 환자나 관절이 약해진 중장년층들한테 약이 되는 운동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전신 운동 기능을 좋게 유지해주는 운동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평지 걷기, 물속에서 걷기, 아쿠아로빅, 수영, 실내 자전거, 게이트볼, 포크댄스, 스포츠 댄스, 뒤로 걷기 이런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이미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하면 관절염 증상이 개선되고 관절염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전문가들이 적극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뒤로 걷기가 퇴행성 관절염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퇴행성 변화로 뼈와 인대가 손상되면서 염증과 통증이 나타나는데 뒤로 걸으면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뒤로 걸으면 발의 앞쪽이 먼저 땅에 닿으면서 무릎에 가하는 충격이 줄어들게 되고 또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부위의 근육과 인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작용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뒤로 걷기를 꾸준히 하면 허벅지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허벅지 앞부분과 뒷부분의 근육과 힘줄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으로 그야말로 짱짱한 꿀벅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뒤로 걷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뒤로 걷기를 꾸준히 하면 앞으로 걸을 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다이어트와 심폐기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뒤로 걸으면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남성들 성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능도 있다고 했는데요. 왜냐?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근육이 단단해지면 음경과 혈관을 감싸는 부위가 튼튼해져서 발기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를 걸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걸을 것이냐, 장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는 곳을 선택해야 하고 노년층들은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라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걷는 시간도 처음부터 너무 오래 걷지 말고 처음 뒤로 걷기를 시작할 때는 5분 정도 걷다가 점차 시간을 늘리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통증을 완화해주는 걷기와 관절염에 오히려 독이 되는 운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이 들어서도 짱짱한 다리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면 지금 당장 뒤로 걷기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뒤로 걸으면 다리가 짱짱해지고 아픈 무릎의 통증도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